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 회차였었는데, 또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이제 이번 회차는 2월이 없는 회차가 됐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2위, 웨스트햄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흐름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스날이 다시 또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이 득점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다시 또 이어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또 이번 시즌은 원정에서 홈보다는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경기력 자체가 좀 두 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 경기는 좀 크게 고민 없이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본머스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본머스는 5위, 울버햄튼은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 그리고 또 이 최근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사실 두 팀 차이는 좀 많이 나죠. 울버햄튼은 다시 또 불안한 수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공격에서도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침체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흔들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확실히 울버햄튼과 비교했었을 때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도 보면은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지난 시즌보다는 덜 불안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경기는 본머스가 너무나도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위적인 부분들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 배당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더 본머스에게 낮은 배당과 더 높은 투표율을 좀 받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울버햄튼이 조금 경기적인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도 좀 역습 한 방은 저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울버햄튼의 역습에 저는 이 본머스가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하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이 이기기에는 두 팀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치면 저는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머스의 승부 투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풀럼은 8위, 크리스탈 팰리스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최근 전적들은 비슷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풀럼이 다시 연승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습에서의 뭐 템포도 다시 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풀럼은 경기력에 비해서 경기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도 기복이 좀 심했었던 팀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점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풀럼이 공격력이 좀 올라왔다라고 할지라도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팀이라서 좀 이변의 가능성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됐고, 무승부보다는 저는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승패 방향에 더 가까운 모습들, 그리고 말씀드린 풀럼의 경기력과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에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풀럼의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입스위치 대 토트넘. 입스위치가 18위, 토트넘이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또 맨유를 잡아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이 연승을 컷 경기 포함하면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다시 좀 괜찮아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입스위치가 훨씬 더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트넘에게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 그리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이변의 느낌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지금 단단한 부분들도 아니고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래의 토트넘이었다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토트넘이었다면 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결과를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이 경기는 이스위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튼. 사우스햄튼은 22로 꼴찌에 위치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은 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저는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흐름적으로도 사우스햄튼과 비교했었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브라이튼이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좀 공격적으로 좀 잘 안 풀리는 부분들도 좀 많고 상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수비적인 부분들에서도 공간을 좀 다시 좀 많이 내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상대가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수비가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들과 이 공격적인 부분들에서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난 경기에 그런 부분들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사우스햄튼이 늘러 앉으면은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라인이 그렇게 낮은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로 저는 좀 정배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라요 대 비아레알. 이 경기는 라리가 경기 중에서 좀 고민을 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요가 6위고 비아레알이 지금 5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어요. 왜냐면 라요가 최근에 최근 경기는 패배하긴 했지만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수비적으로 좀 잘 지켜내면서 이 공격에서의 적은 찬스들에서도 좀 잘 살려내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팀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득점적인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좀 비아레알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느닷없이 좀 무승부가 나올 때가 좀 많은 팀이긴 해요. 하지만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고 또 두 팀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 공격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배당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승패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승패 쪽이라면 그래도 비아레알의 득점력, 라요가 수비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하고 있는 라리가 팀들 중 하나지만 저는 그것을 뚫어낼 만큼의 비아레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요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아스톤빌라 대 첼시. 아스톤빌라는 9위, 첼시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팀 다 최근의 흐름들만 놓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첼시가 지금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톤빌라도 마찬가지지만 첼시의 모습들이 조금 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기복이 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득점적인 부분들도 다시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이 경기도 좀 승패 방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스톤빌라가 이제 투표율적으로는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제 생각은 아스톤빌라보다는 첼시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물론 아스톤빌라와 첼시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고 또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첼시가 좀 최근에 아쉬운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스톤빌라보다는 저는 좀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팀 다 지금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두 팀이라면 공격적인 화력에서는 저는 빌라보다는 첼시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은 첼시라서 저는 이 경기는 첼시가
라인을 올리는 상대라면 저는 충분히 득점을 할 만큼의 최근에 공격력이 아쉽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고요. 발렌시아는 18위, 아틀레티코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아틀레티코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서 또 무패 투팩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경기였는데 저는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놓고 보면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의 모습들이 더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틀레티코도 원정에서의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감에서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아틀레티코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어느 정도 했었던 경기였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승부패가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아틀레티코의 득점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최근에 좀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연속으로 컷경기 포함해서 무승부를 하면서 좀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발렌시아가 홈에서의 경기력은 조금 더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는 승부패가 저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의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을 가신다면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스팔마스 대 바르셀로나는 사실은 라스팔마스의 경기력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단통패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번 경기 뉴캐슬 대 노팅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좀 가장 좀 선택하기가 난해했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뉴캐슬은 7위, 노팅엄은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노팅엄의 최근에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뉴캐슬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두 팀 다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노팅엄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뉴캐슬이 좀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경기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사실 뉴캐슬이 지금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주력들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런 뭐 역습 한 방이라든지 아니면 이 측면에서의 좀 뚫리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팅엄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노팅엄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뉴캐슬의 홈이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뉴캐슬의 홈이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뉴캐슬의 배당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받았다라는 점은 이 경기는 노팅엄의 승까지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적인 부분들은 노팅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레알 대 지로나인데 이 경기는 레알을 가져가겠습니다. 지로나가 지난 시즌에 돌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레알의 홈이라서 레알의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은 맨시티 대 리버풀.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 맨시티가 4위, 리버풀은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정배당을 받았어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투표율도 리버풀이 정배당을 받았고요. 저는 일단은 맨시티가 홈에서의 전적이 그래도 원정보다는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좀
저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반대로 조금은 흐름이 주춤하고 있다. 경기력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맨시티의 단통 승만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 보여줬던 모습들과 맨시티가 이번 시즌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확실히 리버풀이 우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맨시티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번 시즌 보여줬었던 그러한 데이터라든지 또 맨시티가 이 수비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공격적인 부분들은 저는 맨시티가 최근의 모습들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리버풀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리버풀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까지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베티스. 이 경기는 헤타페가 13위, 베티스가 8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헤타페가 좀 끈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티스보다는 이런 그 흐름적인 부분들을 최근에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헤타페가 3연승을 할 만큼의 전적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베티스가 최근에 저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헤타페가 수비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밸런스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승부에 가까워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베티스가 보여주는 최근의 페이스를 봤었을 때는 베티스를 조금 더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베티스가 원정에서의 전적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는 홈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베티스를 가져가 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이변이지만 헤타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레가네스. 소시에다드는 11위, 레가네스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레가네스가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좀 괜찮아요. 일단은 원정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역습적인 부분에서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부분들이 좀 괜찮아서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분명히 맞는데, 소시에다드의 저는 득점력을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좀 이번 시즌을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좀 무승부라든지 아니면 좀 이변으로 패배할 때가 많았었던 소시에다드여서 저는 소시에다드를 단통으로 가져가기엔 이 정도 투표율이라면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의 믿음직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시에다드의 승이 가깝지만 무승부까지 바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부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